사진 한 장이 이렇게 마음을 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지난 봄 사진을 봤는데요. 그 속에 제가 너무나 밝게 웃고 있더군요. 피부도 탱탱하고 눈빛도 살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그때와 너무 달랐어요. 눈가엔 주름이 자리 잡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죠. 턱선은 흐릿해지고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 그저 세월이 흐른 건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피곤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마음이 지쳐서일까? 거울을 바라보는 제 눈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예전엔 거울을 보며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졌습니다. 오늘은 이 옷이 어울릴까? 하며 웃던 날도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거울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점점 피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땐 참 바빴죠. 아이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나를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그 안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사진 속 그 미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웃음이, 그 눈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거울에 비쳤고 저는 다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은 여전히 있고 머리카락은 그대로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변한 건 얼굴일까? 아니면 마음일까?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나이 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낯설었던 겁니다. 거울 속 얼굴은 변했지만 그 눈빛 속에 있던 온기와 자신감이 사라진 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거울 앞에서 제게 물어봅니다. 정수가, 넌 괜찮니?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예전엔 제가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디 가자 하면 다들 웃으며 따라왔죠. 그땐 제가 농담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일까요? 그 웃음이 저를 빼놓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모임에서도 말수가 줄었어요. 사진 찍자고 하면 괜히 피하게 됩니다. 내가 끼면 분위기 깨는 거 아닐까? 괜히 늙어 보인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자꾸 앞서요.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한때는 걷기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겨울에 독감 심하게 앓고 난 뒤로 그냥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그렇게 멈춰버린 시간이 쌓이니 몸보다 마음이 더 약해졌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이 단톡방에 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우리 이번엔 경주 다녀왔어. 너도 같이 가지 그랬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던지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젠 그저 그래, 잘 다녀왔네. 하고 넘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마음을 닫은 거란 거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생각이 들면 괜히 TV 소리를 크게 틀어요. 조용한 집안에
제 한숨이 울릴까 봐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를 외롭게 만든 게 사람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친구들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한 발 물러났던 건 아닐까. 다음 날 딸 지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웠던 거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으면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마음이 달라져요. 근처 복지관에 실버 요가 프로그램 있대요. 한 번만 가보세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잊고 있던 나라는 사람이 문득 떠올랐어요. 하지만 속으론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서 요가를 해? 괜히 민망하면 어쩌지? 그러다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자. 혹시 몰라. 거기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가보자. 가서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나가면 되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운동복을 꺼내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더군요. 눈빛에 아주 작지만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이게 다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제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는 말이 결국 진짜였다는 걸 저는 곧 직접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딸이 추천해준 복지관 요가를 등록해두고도 솔직히 첫날엔 가기 싫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한다고. 젊은 사람들 앞에서 몸 풀기도 부끄러운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득 거울을 보니 운동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챙긴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던지요. 복지관에 들어서자 제 또래의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엔 어색한 미소였지만 그 눈빛 속엔 나름의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요가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몸과 마음이 다시 인사하는 날이에요. 그 말이 가슴속으로 툭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처음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허리도 뻣뻣하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그런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 보니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 자신에게 인사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제 마음의 숨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좀 이상해. 왜요, 엄마? 요가 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 운동이라기보다 마음이 울었어. 딸이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오래 쉬어서 그래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제 마음은 너무 오래 쉬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챙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저는 저를 잊고 살았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한 번 더 오래 비춥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저에게 인사하죠. 정수가, 오늘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세상은 널 기다려줄 거야. 며칠이 지나자 어깨가 덜 무겁고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모임은 내가 예약할게.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뿌듯하던지요. 밤이 깊어가고 불 꺼진 방 안에서 문득 예전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늘 남을 위해 바쁘게 살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저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를 사랑할 차례예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거울 속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거울 속 그 여자는 여전히 나였다는 걸. 다만 이제야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나갔던 요가가 이젠 제 하루의 약속이 됐습니다. 요가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요가실에 들어서면 늘 햇살이 따뜻하게 비칩니다. 창가 자리에 매트를 펴고 숨을 고르죠. 처음엔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내 안의 먼지가 조금씩 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몸이 움직이니 마음도 따라 움직이더군요. 예전엔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던 시간이 이젠 나를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요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해냈어. 나 참 잘했어. 그 작은 칭찬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운동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요가는 제 몸을 바꾸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나를 힘들게 한 건 세월이 아니었어요. 멈춰버린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몸은 정직하다는 걸. 마음이 단단해지면 몸도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이젠 거울을 봐도 한숨이 안 나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럽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젠 거울 속 제가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봅니다. 얼마 전 요가가 끝나고 강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움직임이 내일의 마음을 만듭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를 믿는 연습이란 걸 알았어요. 예전엔 체력이 떨어지면 나이 탓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친구 모임에 나갔을 때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정수가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뭐 했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냥 몸을 좀 움직였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벅찼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예전엔 그냥 스쳐가던 바람이 이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바꾼 건 얼굴도 몸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 거였죠. 예전엔 부족한 점만 찾았지만 이젠 조금씩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이엔 외모보다 마음이 얼굴을 만든대.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 그 말을 듣고 거울 앞에 서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 얼굴이면 충분해. 이젠 거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울 속 그 여자가 반갑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였고, 이제야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몸을 움직이자 정말 마음이 따라왔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삶이 주는 가장 고마운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가를 꾸준히 다닌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솔직히 조금 망설였습니다. 예전엔 모임에 나가면 괜히 위축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야. 밝은 새 옷을 꺼내 입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수가 너 요즘 뭐 했어? 얼굴이 완전 달라졌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예뻐졌다는 말을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에이, 무슨 소리야. 하며 손사래를 쳤겠죠. 하지만 이번엔 그냥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요즘은 나 자신을 조금 더 챙기고 있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따뜻한 게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행 얘기, 손주 얘기, 건강 얘기. 그런데 친구 하나가 불쑥 말했습니다. 정수가 예전엔 항상 남 걱정부터 하더니 이젠 내 얘기를 하네. 그게 더 좋아 보여.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 얘기를 미뤄두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식사가 끝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추더군요. 순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정수가 너 진짜 좋아졌다. 친구의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모의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본 건 제 표정과 눈빛 속의 여유였죠. 요가를 시작한 이후 저는 몸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게 달라지니 대화도 달라졌어요. 이젠 이야기할 때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더군요. 그 미소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주름이 보일까, 얼굴이 커 보일까 걱정했는데 이젠 그냥 웃습니다. 이게 나니까 괜찮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예뻐졌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건 누군가가 내 얼굴을 칭찬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제 마음이 예뻐진 순간이었어요. 이젠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나 참 괜찮다. 다시 웃을 수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쁨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빛이었구나. 그 빛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도 내 마음을 닦아야겠죠. 그래서 내일도 저는 요가 매트를 펴고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수가 오늘도 해냈어. 내가 웃고 있으니 세상도 참 따뜻하네. 그 하루하루가 내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피곤한 얼굴만 보였는데, 이젠 거울 속 저를 바라보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살짝 미소 짓는 겁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그 표정이 제 마음까지 바꿉니다. 정수가 오늘도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그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됐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요가를 꾸준히 하면서 몸도 변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숨차고, 걸음에도 힘이 생겼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바꾼 건 시간도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로 나 자신이었죠. 예전엔 거울이 세월의 증거 같았는데, 이젠 거울이 제 친구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땐 같이 웃고, 지칠 땐 그냥 바라봐 줍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엔 나이 든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잃는 시간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란 거요. 거울 속 얼굴엔 여전히 주름이 있고 머리카락엔 흰빛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마다 내 이야기가 있고 그 빛마다 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예뻐졌다는 말보다 이제는 편해 보인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는 뜻이니까요. 요즘은 문득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오릅니다. 그땐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정수가 요즘 그렇게 행복해 보여. 비결이 뭐야? 그럴 때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 그냥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야.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 그게 전부였어요.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평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젠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안의 여자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는 조금 더 웃어도 돼. 거울 속 여자가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비춥니다. 그 미소 하나로도 하루가 달라지더군요.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서 작게 그러나 진심으로 웃습니다. 그 웃음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내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내가 더 깊어지는 일이다. 거울 속 나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그건 결국 나 자신에게 사랑을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도 거울 앞에서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마음에 오늘 같은 작은 햇살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